아기 피부 발진이 생겨서 비판텐 발라줬는데 왜 더 심해졌지? 잠시만요. 지금 당장 멈추고 아기 발진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. 저도 그렇지만 피부에 빨간 게 올라오면 비판텐이나 집에 있는 연고부터 찾습니다. 스테로이드도 없고 순한 성분이니까요. 맞아요. 비판텐 정말 좋은 연고입니다. 그런데 이런 발진에는 비판텐을 계속 바르면 습기를 가둬서 균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육아하는 약사가 딱 정해드릴게요. 집에서 관리만으로 해결되는 착한 발진과 연고 바르지 말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는 위험한 발진, 그 엄마가 탐정이 되어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알레르기 발진까지. 이 차이만 알아도 우리 아기 힘들어하는 시간 확 줄여줄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이 모양인지 확인해보세요. 시작해볼까요? 먼저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. 아기들에게 가장 흔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. 기저귀 발진뿐만 아니라 침 흘려서 생긴 턱 밑 발진, 살이 접혀서 생긴 발진도 여기에 속해요. 말 그대로 침, 땀, 대소변 같은 자극 물질이나 그리고 옷이나 살길이 비벼지는 마찰 때문에 피부가 화가 난 상태예요. 이걸 구분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닿는 곳이 빨갛습니다. 침이 닿는 턱이나 목, 그리고 기저귀가 닿는 엉덩이의 볼록한 부분처럼 자극이 있는 곳이 전반적으로 불그스름해요. 두 번째, 경계가 좀 흐릿해요. 매직으로 선을 그은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감이 번지듯이 좀 뭉개지면서 빨간 게 특징이에요. 이때는 가벼운 경우라면 잘 씻기고 통풍만 잘 시켜줘도 낫지만 피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비판텐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. 가장 먼저 씻길 때는 발진이 있을 때는 물티슈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. 얼굴이나 목도 너무 박박 닦지 마시고 톡톡톡톡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찰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로,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리기예요. 부채질이나 손풍기 같은 바람으로 물기를 바짝 말려주세요. 특히 목이나 팔다리 접히는 곳은 펼쳐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서 잠깐, 더 뽀송하게 하려고 분 발라도 되나요? 약국에서도 찾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요즘에는 기저귀 발진에는 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파우더가 이 쉬나 땀에 섞이면서 밀가루 반죽처럼 떡이 지게 되고 모공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. 분은 이제 안녕. 마지막 단계, 코팅입니다. 가장 무난하게 쓰시는 게 비판텐이죠. 그런데 비판텐이 너무 끈적여서 싫으시거나 불편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 그럴 땐 약국 가셔서 성분은 똑같은데 발림성 좋은 국산 제품들도 많습니다. 가성비도 더 좋고요. 꿀팁 하나 더. 만약 상처 부위가 너무 축축하게 짓물러 있다면 비판텐 성분보다는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같은 것이 더 좋습니다. 하얀색으로 좀 백탁이 있는 연고인데 이게 진물을 싹 말려주면서 코팅력은 훨씬 강해지거든요. 우리 애는 툭하면 진물은다 하신 분들은 징크 옥사이드 연고 하나 상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보통 이렇게 상황에 맞는 연고로 관리하면 2-3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.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낫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코팅해주는 연고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. 3일이 지나도 안 낫거나 혹은 목이나 겨드랑이, 사타구니 같은 곳으로 범위가 확 넓어진다. 균 감염을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. 특히 곰팡이균은 습기를 먹고 자라요. 이미 감염된 곳에 꾸덕꾸덕한 비판텐으로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통풍을 막아서 곰팡이균한테 여기가 따뜻하고 축축하니 더 번식해라 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. 이걸 구분하는 위험 신호, 이제부터 말씀드려볼게요. 꼭 기억해주세요. 첫 번째, 접히는 깊은 곳을 확인해보세요. 단순 발진은 튀어나온 곳이 빨갛지만 곰팡이는 습한 곳을 좋아해서 목살이 접히는 깊은 안쪽, 겨드랑이 안쪽, 사타구니 주름까지 새빨갛게 파고듭니다. 두 번째, 이게 핵심인데요. 바로 위성변변이라고 하는데 빨간 발진 덩어리 주변으로 작은 좁쌀 같은 붉은 점들이 위성처럼 뿅뿅뿅뿅 번져가는 모습이 보인다? 이건 곰팡이균이 포자를 날리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? 리도맥스 발라줄까? 하고 집에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곰팡이 감염 의심되는 부위에 단독으로 바르시는 거는 권장되지 않아요. 일시적으로는 빨간 게 가라앉더라도 면역을 억제해서 곰팡이가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빨간 걸 넘어서 짓무르고 노란 고름이 잡히거나 꿀물같이 진물이 굳어서 딱딱해지기 시작했다면 농가진,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소아과에서 진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것에 맞는 항진균제나 항생제를 처방받아야지 빨리 잡힐 수도 있거든요.
약만 제대로 쓰면 드라마틱하게 낫기 때문에 바로 질려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엄마의 관찰력이 필요한 알레르기성 발진입니다. 이건 특징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에요. 앞서 말한 발진들은 주로 따가워서 좀 피부에 닿으면 우는 편인데 알레르기는 아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긁고 몸을 비비고 칭얼거립니다. 그리고 모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옷이 닿는 부위나 특정 음식이 닿은 입 주변, 기저귀 밴드라인 같이 특정 부위에만 빨갛게 올라오기도 해요. 저희 아기도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오니까 계속 긁으면서 이런 특징들이 다 보이더라고요. 이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셔야 되는 게 먼저 원인 찾기예요. 혹시 로션이나 세탁 세제를 바꾸진 않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유식을 먹이진 않았는지 체크해서 의심 가는 걸 바로 중단해주세요. 두 번째는 아기가 너무 가려워한다면 긁다가 상처가 나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때는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리도맥스 써주셔도 괜찮고 더마큐 같은 저강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곰팡이일 땐 독이 되지만 알레르기일 땐 이 연고가 가려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무작정 참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써서 긁지 않게 해주는 게 흉터 안 남기고 빨리 낫는 길입니다. 스테로이드 연고는 너무 자주는 쓰지 마시고 많아도 아침 저녁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. 단 2-3일 정도 썼는데도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도 진료보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 내용 복잡하면 딱 하나만 기억해주세요. 3일의 법칙입니다. 아기 피부가 빨개지면 일단 씻기고 말리고 비판텐 같은 코팅 연고로 보호해주세요. 여기까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이고 하지만 2-3일 지켜봤는데도 안 낫는다. 주름진 곳까지 빨갛고 좁쌀처럼 번진다. 혹은 진물이 난다? 이러면 집에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. 바로 병원 가셔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. 엄마가 의사처럼 병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병원 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별거 아닌데 병원 가면 유난 떠는 거 아닐까?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의 직감이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전문가께 확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똑똑한 육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위험신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기 피부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.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똑똑한 선택이죠. 오늘도 고민하며 육아하는 여러분 곁에 약사이자 또 한 명의 엄마인 나라 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시면 놓치기나 아쉬운 정보들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이제 육퇴할까요? 안녕!